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SNS 홍보단 오가연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죽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죽은 자가 말하는 감춰진 사실, 시체에 남겨진 흔적을 찾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법의학이죠. 오늘은 우리 대학에서 법의학을 가르치시는 이호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전북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했고, 단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데 그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죠. 그때 7년간의 외도생활 외에는 전북대학교하고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보다 보니까 교수님을 많이 접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법의학자라는 모습보다는 우리 대학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으로서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수님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교수로서의 삶이죠, 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연구 교육이 주가 되는데, 단지 의과대학 교수들은, 임상 교수들은 매일 환자를 보죠, 병원에서. 기초 교수들은 우리 이제 자연대학 교수님처럼 순수 과학을 하신 분들은 연구 활동을 하시고, 저도 역시 이제 환자를 보는 과는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변사 사건이 있어요. 우리 강력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 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가지 않고, 제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해요, 부검을. 그래서 사건이 접수되면 그날 아침에 부검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교육 연구 활동이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검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법기관에서 의뢰된 자문 의뢰 사건이 많아요. 꼭 부검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그렇죠. 사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의학을 어쩌면 그걸로 처음 접한 사람인데요.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법의학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그런 의학을 많이 접하고 법의학은 약간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지금까지 법의학 분야에서 이렇게 오래 활동하실 수 있었던 동기, 그러니까 즉 법의학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가보지도 않은 길을 저도 선택을 했었던 거죠. 우리 여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고3 때 직접 그 과를 다녀보지 않고 과를 전공했던 것처럼 저도 역시 제가 생각했던 막연한 법의학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불행하게도 안타깝지만 우리 교내에서의 사망 사건도 많았었어요. 그것은 지금은 자해 사망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그것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죽음으로써 선언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런 죽음, 또 과정을 알 수 없는 억울한 죽음들,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박종철 열사랄지, 우리 대학에서는 이세종 열사가 있고, 그런 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그런 죽음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죽음에 대한 사인을 접근하는 것은 의사만이 가능하다고 하고,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길을 가고 싶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한 것이지, 법의학을 구체적으로 뭘 배워가지고, 법의학 내용을 알고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정신없이 올 수 있었던 동력은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법의학 전공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교수자로서 강의를 진행하실 때 학생들이 이것만은 좀 가치를 좀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30년, 40, 50년이 돼가죠. 근데 중요한 건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드물죠. 매년 우리 대학에서도 약 130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 그중에 법의학을 전공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법의학자로서 얘기하는 것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사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예비 의료인한테 해야 될 말과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임상 의사들은 되게 이제 환자를 딱 보면 빨리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치료할 생각을 해요. 근데 법의학은 물론 이제 생이 종결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를 리뷰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은 일반적인 임상의학은 진행성이라면 우리는 아까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처럼 그분이 가졌던 과거를 다 찾아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는 환자를 보고 나면 저도 역시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사망을 했지만 제가 볼 때까지는 해도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어요. 아, 네. 사회적 구성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역시 환자를 본다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임상의사나 법의학자나 똑같이 환자를 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권, 권리, 권한, 또 자유의지 이거에 대한 침해가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상의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하고 같이 동등한 관계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게 그거예요. 저도 이제 해부라는 것을 하다 보면 다분히 인체를 기계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아, 그렇죠. 마치 고장난 어떤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떤 거를 관가하고 있냐면 오늘도 이제 추석 지난 다음에 뉴스가 나왔는데 경유 주유소에서 물을 섞어서 기름을 넣었어요. 아, 그래서 18대인가 차가 멈춰버렸는데 가솔린 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속여서 차를 또는 경유차에다가 속여서 가솔린을 넣어도 차는 멈춰요. 이게 기계입니다. 네. 근데 사람은 거짓말로 이게 진짜 약이야 하고 주면 나아요 또. 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계적인 관점을 떠나서 인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자기 추이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죽음을 보는 의사든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의사든 그 어떤 형태로든 위약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라. 아, 이제 그 말을 해주죠. 꼭 한번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전 사실 무역학이긴 하지만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교양 강의로라도 한번 듣고 싶은 교수님 강의네요. 추가로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도 진행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이제 좀 우리 학교 일반적인 학생들이 꼭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는 이런 인문학적 지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문학이란 표현과 지식이란 표현이 같이 써서는 안 되거든요.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찰의 도구로 다가서는 것이 지식이 필요한 것이니까. 근데 막연히 인문학이라는 것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잡학사전처럼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거거든요. 삶에 대한 것은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고 지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거든요. 이 필로소피라는 단어를 철학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어려워진 거지만 그 어원 자체는 에로스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왜 태어나고 우리가 무엇을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지혜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철학이 인문학인 것이고 도구로서 가는 것이. 저는 조금은 가끔은 책을 선물하면서 쓰는 책이 고전은 우리에게 익숙한 미래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서 고전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몇천 년간 변함없이 왔던 고전을 좀 시간을 갖고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끊임없이 삶의 지혜를 찾았던 사람들의 그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에게는 책이 또 어떤 그렇습니다. 깊은 네네.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조금 처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처음 입문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주 고전을 읽었으면 좋겠고 네. 근데 그 고전을 해설한 것을 읽지 말고 고전을 그냥 잡으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원전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 같은 경우는 다 문답식이에요. 그렇죠. 아주 까다롭게 써 있지 않고 누가 묻고 답하는 형태의 대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책은 어떻게 보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문사랄지 또는 번역서나 해석서를 보지 말고 직접 대화했던 쪽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그 속에서 얻어진 게 많거든요. 그런 어떤 고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학생분들 당장 도서관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수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의 혹은 학생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근데 물론 조금은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본교라는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이제 전북대학교 본교 캠퍼스인데 본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저희가. 네. 근데 또 의과대학이 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수강 신청을 안 해요. 네. 모든 과목이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뭐나 선택하는 일 없이 자동으로 강의 수강 신청이 되고 마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있어서 선택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시간에 전공 교수가 자기 얘기를 하고 그냥 나오는 것일 뿐이지 이건 어떤 역사고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시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의과대학
그래서 참 아직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속에서 보면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런 표현하죠. 수업에 집중하냐 집중하지 않느냐와 적응하냐 적응하지 못하냐 이걸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나는 학생들은 되게 그 안에서 뭔가 끊임없이 자기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마치 물 흐름에서 같이 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은 그렇지 않은데 고민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속도감 있는 수업을 따라오지 그렇죠. 못하니까 그런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면서 이제 제가 워낙 늦게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죠.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그런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유급을 당했다 또는 휴학을 했다 돌아오는 학생들한테 너의 삶에서 너는 지름길로 왔다는 표현을 해줘요. 결코 느린 게 아니고 너는 태어나서 오기로 했던 길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름길로 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걸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각자의 삶의 계획은 다 달라요. 근데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내에서 보이지만 앞서간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뒤처진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각자의 운명의 속도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지 마라. 아무래도 대학생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옆에 주변 대학생을 보면서 왜 나는 저 친구처럼 하지 못하고 자꾸 계속 뒤처지는 느낌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대학 같은 경우 성적으로 딱 나오고 그게 이제 숫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취업을 했다. 근데 나는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면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누구나 자신의 속도가 있으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러 우리 만났잖아요. 네. 우리가 2022년 9월 14일 지금 오후 3시 좀 넘어갔죠.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과 우리 오가연 학생이 태어난 날로부터 지금까지의 날을 보면 서로 다른 날이에요. 우리가 10년 뒤에 오늘의 일기를 보면 각자 다른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 순간 이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이 정말 운명적인 기적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4년 같이 사는 동료와 같이 살아가는 동배들을 너무나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속도가 있고 나의 길이가 다 달라요. 내가 비록 예를 취직이 1년 늦게 됐다 치더라도 1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를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교육제도나 능력 위주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위를 매기게 돼요. 그게 나로 착각하는 것이 잠깐의 착각인데 큰 숨으로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건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 내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우연히 4년을 같이 지내는 것일 뿐이에요. 절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도 우리 그런 제도가 잘못된 것이죠.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어깨를 맞대는 동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 감동적인 얘기라서 대학생이 저로서도 너무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법의학이라는 게 이제 사전적 정의로 제가 알아봤을 때 뭔가 법률적인 문제를 의학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진실을 밝히고 누군가의 억울함을 푸는 것, 그리고 때로는 좀 가슴 아픈 사건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체에 아무래도 법의학이라는 게 조금 등장함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법의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지금 가장 좋을까? 이게 이제 가장 받는 우선은 법의학이라는 걸 조금 더 세련되게 정리하면 법정에서는 온갖 세상의 다툼을 다 다뤄요. 법정에서는. 근데 판사는 그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으면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도 판사는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질 수가 없죠. 법정에서 건축 전문가를 불러요. 그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되죠. 그럼 법정 건축하게 돼요. 네. 말하자면 비전문가인 판사는 제3자로서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정에다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포렌식이라는 표현이에요. 포렌식이라는 표현은 지금 과학수사처럼 돼 있지만 포럼이라는 원래 법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내가 자문을 낼 때는 뭐냐면 저는 사람이 사망했고 어떻게 다쳤고를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소견을 내주니까 법정 의학이 된 거죠. 근데 거꾸로 어떤 강서 PC방 사건이랄지 이렇게 보면 가해자의 정신감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법정 정신과학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그렇게 하면 이제 법의학이 좀 이해가 되죠. 네네네. 그런 상태가 되고 문제는 이제 아까 고등학생들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참 답답한 게 이제 법학부터 해야 돼요, 의학부터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네, 그렇죠. 법의학은 법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네, 의학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법의학을 하려고 보니까 의대의 문턱이 높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한번 영재발굴단에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네. 법의학 영재 한번 프로그램 해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PD한테 그냥 그럴 시간에 학원을 보내 빨리 의대를 보내야지. 네. 법의학 영재하다가 대학을 못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높죠. 근데 이미 들어오면 선택이 많으니까 법의학을 선택을 안 할 뿐이지. 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 고등학생들도 볼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 팀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 부검을 한다는 것은 최초에 누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받고 한 소방대원이 있고 경찰의 과학수사요원이 있고 검시관이 가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검사한테 가고 판사한테 갔다가 저한테 오죠. 네네. 그 사이에 장례업자는 시신을 옮겨요. 장례식장에. 봉고차는 다시 시신을 끄고 저한테 와야 돼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같이 협동으로 이루어져야만 부검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법의학이. 그래서 저는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많은 요원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보건대학을 나온 임상병리학과를 나온 사람도 필요하고 간호대 나온 사람도 필요하고 또 소방대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가 여러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우리 사법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꼭 의사가 돼서 부검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검을 할 때도 같이 봉합을 하고 해부를 같이 해야 될 2명의 의료기술사가 필요해요. 또 사진을 찍는 사람도 필요하고 생물학과 출신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물학과 출신이어서 우리 국가수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꼭 의사가 안 돼서 법의학을 포기하겠다 이러지 말고 전체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다. 그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그렇게 해서 팀플레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어제 이 편이라도 제작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직업상 삶과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전북대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꼭 저는 주검을 많이 봤죠. 네. 죽음의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주검만 보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누구나 그런 상태가 돼요. 네. 우리 모두도 피해갈 수 없고 그건 다 평등한 건데 네. 근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약간 법의학은 뭐냐면 시신을 부검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부검해요. 네. 그분의 삶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혹시 괴사란 말을 들어봤어요? 괴사, 네. 썩는 거. 네. 고사란 말 들어봤어요? 고사라는 말은 고사는 뭐냐면 원래가 그 세포가 죽기로 돼 있는 그 여명을 다 살고 죽는 걸 고사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적혈구나 이런 정상세포도 영원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일정 수명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장, 그 시기를 넘어가서 생존하는 건 암세포가 돼요. 그런 걸 우리가 프로그램된 세포의 사망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고사라고 해요. 고사. 네. 괴사는 원래 살기로 돼 있었는데 외부적 요인이 됐든 내부적 요인이 됐든 뭔가가 자극이 와서 그 생을 채 마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괴사라고 해요. 이것을 면역체계가 인지하지 못한 범위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인지해서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고름으로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괴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한테 건강한 거죠. 면역체계도 활발한 거고 네네. 또 잘못이 있으면 빨리 찾아내서 도려내자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개별화된 파편화된 형태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우리한테 노출된 위험들이 우리는 모르게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결국은 이 한 사람의 생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놓치고 있는 안전판이 어디선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네. 이걸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법의학자로서 사법부검의 증거 제출은 수사기관에 종속된 의사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 큰 틀에서 의사의 삶은 뭐냐면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찾자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정상적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사회의사다. 우리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교수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법의학이라는 게 한 사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그렇죠. 지표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가 너무 학생들이 마냥 법의학이라고 하면 제가 이 인터뷰를 보기 전까지 했을 때는 법의학은 시체를 부검하고 그렇지. 그냥 부검의 이유를 법정에 제출하는 그런 학문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한 사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법의학이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상자 내에는 썩은 사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도려내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부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인과 환경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의사로서 법의학을 선택한 하나의 이유이지 한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주검을 부검해서 사인만 내는 그런 형태의 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아까 이제 인문학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서두르지 말고 대신 멈추지 마라. 지금 많이 조급할 수 있어요. 옆 사람들이 단지 1, 2년 차이도 길어 보이고. 그러나 그건 바삐 간다고 해서 그 사람과 생이 같지는 않아요. 서두르지 마라. 단 주저앉지 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거북이의 걸음길을 가면 나의 길을 다 인생을 나의 노정을 다 마치고 내가 나한테 주신 일을 다 했구나라는 만족감 속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도 마라.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상이 끝나고 뭔가 이호 교수님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의학 거기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흥미롭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SNS 홍보단 오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